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학생 중에서 온캠퍼스 노스를 졸업을 하고 킬 대학교 약대에 입학을 한 학생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본 내내 내부 인터뷰와 내부 영어 테스트로 입학이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대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면서 약대 1학년으로 진학에 걱정이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랭킹은 비록 높진 않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저렴한 학비와 장학금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기숙사비하고 학비를 합치면 약 2,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3,000파운드는 4년 동안 주기 때문에 2,400만 원 전후의 학비로 4년 동안 약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어떻게 이 과정이 나한테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클란 약대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유클란, 이제 약대를 합격했고, 또 킬 대학도 합격한 권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했던 학교 생활, 저 경험담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좀 팁 같은 거, 아까 좀 난이도 같은 거나 그런 거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등학교 컨텐츠는 이제, 잠깐만요. 네, 질문이 하나 있어서 고등학교 문과였더라도 약대 파운데이션 지원하는데 문제 없나요? 이건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건 또 연락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학교 소개, 보통 이제 유클란이 언제 세워졌고, 어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거고, 이제 다음에 수업 방식이랑 시험 평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이 평가가 되고,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이 이제 좀 무슨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떤 지역이고, 그리고 또 어디 마트가 있고 좀 뭐가 교통이 어떻게 돼 있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타는 이제 팁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클라는 1828년 노스 웨스트에 위치해 있는 프레스턴 지역에 세워졌거든요. 이 노스 웨스트가 이제 다른 도시들도 여러 개 합쳐져서 약간 경기도 같은 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프레스턴은 이제 거기 안에 한 도시고요. 이제 2018년, 2019년 기준으로는 학생 수는 대략 2만 3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퍼스는 총 4군데, 프레스턴, 벌리, 웨스트 레이크스, 사이프러스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메인 캠퍼스가 프레스턴에 있고, 벌리 같은 경우는 프레스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제 그냥 축구 감독 쪽으로 가려는 그런 과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을 이제 그쪽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사이프러스는 이제 그 지중해인 그 섬나라하고 웨스트레이크스도 다른 이제 영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 편하게 중간에 질문 많이 하셔도 네, 돼요. 제가 이제 좀 경험담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이제 해주시자면 네, 유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약대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포츠 관련된 전공들,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모터 스포츠 관련된 전공들, 그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왜 뮤직, 아트 뭐 이런 쪽은 되게 또 유명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약대 그리고 의대로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네. 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축구 스포츠나 그쪽으로 되게 유명해서 이제 제가 아는 형도 이제 그 축구 감독 쪽으로 이번에 유클란 진학을 해서 네, 그쪽으로도 좀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온캠퍼스 언더그레이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그냥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다 그거 약자고 이제 이게 이름인데,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해외 유학생을 위한 과정이에요. 좀, 왜 해외 유학생을 위한 과정이냐면, 이게 좀 그 영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없고, 대부분 다 이제 거기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 이제 영국 그 대학 입학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좀 그런 유학생들을 포커싱한 그런 과정인데,
1년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한 뒤 이제 본과 과정으로 입학해요. 제 라이프 사이언스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4년 이제 약대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는 여기 영국에서 2017년 때 제가 가서 A레벨을 저는 했었어요. A레벨이 뭐냐면 영국식 대학 입학 과정인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수능이랑 비슷해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뒤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는 식으로 A레벨 시험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좀 부담감도 너무 많이 들고 좀 난이도도 있어서 어, 영국 본토 학생들한테도 좀 어려운 과정인데 그게 네, 해외 학생들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살았다가 거기서 가면 다 이제 그냥 네, 좀 달라서 이게 저한테는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외 유학생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으로 영국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제 본과 과정에 파운데이션으로 진학해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성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좀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성인 학생이 그저 어쩜 듣기 원치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A레벨을 하면서 성인 학생이 굉장히 좀 성공적인 A레벨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성인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왜 하자. 그리고 약대도 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성인 학생 지금 성적 가지고 약대를 못 갈 수도 있다. 솔직히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약대를 붙었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좀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 친구가 좀 비교해서 그래서 오히려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이 가가지고 약대를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갔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이 세미나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경험담 위주로 좀 아까 드린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가, 이제 영국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좀 살은 경험이 있어서, 영어는 잘하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겠다,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갔죠. 근데, 화학이랑 저도 생물을 이제 들었는데, 거기는 좀 이제 영국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건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낮은 점수로 가서 약대를 그때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도 다른 이제 진로로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파운데이션 쪽으로 이제 길을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세 과목이 있어요. 화학, 생물, 이제 스킬스인데, 스킬스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어, 아까 영어 중요하시다고 말씀드리셨는데, 이제 영어가 옥토라고 불리거든요. 여기 유클란 내에서 시험을 행하는 영어 시험인데, 이게 온 캠퍼스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라고 IELTS랑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난이도는 조금 더 낮고,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IELTS가 7.0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약대를 가려면. 이제, 최소 각 과목당 6.5 이상 이렇게 맞아야 돼가지고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IELTS는. 근데 이제 옥토는 이제 IELTS랑 똑같이 70점을 맞으면 되는데, 훨씬 난이도가 괜찮고, 이제, 네,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생물, 이제 스킬스가 있는데 스킬스가 이제 좀 말하기 좀 복잡한데 수학과 되게 비슷한데 다른 이제 과학 학문들을 종합해서 좀 안에 섞어놓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학기 초에는 이제 그냥 방정식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수학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중반으로 넘어가다 싶으면 이게 화학 저희가 이제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에 나오는 도구들 같은 거 외우고 이제 주의사항 그런 거 이제 외우고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쓰고 이제 좀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되게 이제 어렵진 않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네. 이제 수업 방식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과목들도 비슷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어떻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PT로 수업을 진행해요. 프레젠테이션처럼 저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고 이제 워크시트 이제 종이 이제 뭐 문제집 그런 거 이렇게 매일 나눠줘요. 챕터마다 나눠주는데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못 따라가면 또 집 가서 따로 이제 뭐 컴퓨터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 파워포인트 내용 안에 그 사진 똑같이 프린트되어 있는 걸 종이로 주세요. 옆에 이제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사진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 수업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저희가 옆에서 노트 테이킹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림도 이렇게 옆에서 도움도 되게 이렇게 좀 그리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학은 총 두 파트로 나뉘는데 여기 좀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1, 2학기는 Inorganic Chemistry라고 이게 무기화학, 네, 무기화학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학기 때부터 마지막 학기 Organic Chemistry라고 이제 유기화학이 나오는데 Inorganic Chemistry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겠지만 좀 푸는 문제, 수학, 그러니까 좀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우는 문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는 정말 이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했었고, 화학이 이제 좀 정말 낮은 점수를 맞았었거든요. 제가 그 영국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게 이쪽이 안 맞나 싶기도 했었는데, 여기 가니까 정말, 뭐지? 필요한 것들만 다 넣어놔가지고 학문들을 정말 이제 딱딱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라서 저는 점수가 좀 되게 높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정말 괜찮아서, 네. 그리고 이제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시험이랑 비슷하게 프랙티컬이 진행이 돼요. 프랙티컬이 뭐냐면 이제 실험인데 실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학기 이제 총 3번이 진행되는데 1년 동안 이게 그 시험이랑 같이 똑같이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제 가서 진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제 다 보호 장비 착용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옆에 선생님들하고 다 옆에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막 위험한 화학 그 물질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다 괜찮고 또 쉽게 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과 이렇게 해야 이제 점수를 받고 그러는 건데 저한테는 정말 이제 선생님들 옆에서 그냥 거의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시듯이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위험한 조금 물질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화학 그냥 그런 약품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냥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그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셔서 네, 정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 끝나기 전에 그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화학 퀴즈 같은 거, 이제 질문, 오늘 수업 내용 배웠던 거, 이제 조별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제 경험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으셔서 저는 정말 수업 분위기가 밝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물도 화학이랑 정말 비슷해요. 이제 설명을 좀 따로 드릴 건 없고 PPT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까 이제 종이를 받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한국 그 일반 학교는 안 다녀봐가지고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몸 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제 소화기관? 네. 소화기관 같은 그 정도 이제 이제 그 정도 난이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DNA, 뭐 RNA, 뭐 아니면 뭐 프로틴 같은 거 이런 정도 나오고 정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물은 화학이랑 다르게 뭐냐면 화학은 일단 그 많이 풀고 좀
이해를 잘 하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과외를 받고 가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받으실 건데, 생물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쭉 이제 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정말 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그냥 외우고, 이게 영어라고 다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진짜 그냥 외우다 보면 다 외워져서 정말 괜찮은 과목이거든요. 생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생물은 이제 조별 과제 발표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아기자기 약간 뭐 꾸미고 그리고 약간 쓰고 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하거든요. 이게 되게 웃으면서 선생님이 농담도 하시고 그러셔서. 네. 이제 스킬스가 조금 다른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학과 비슷하고 다른 과학 학문들을 좀 종합해서 배워요. 초반에는 좀 통계학 그런 게 나오고, 이제 또 수학 다른 이제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정도 난이도의 수학이 정도 나오고, 이제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인 화학 생물 지식, 아까 저희가 배웠던 화학 그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구 외우고 이제 실험 주의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가 IELTS랑 조금 달라가지고 팁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IELTS와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IELTS랑 똑같이 IELTS가 이제 약대를 통과하려면 각 과목당 최소 6.5를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과목당 최소 65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난이도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로 괜찮다고 했잖아요. IELTS랑 비슷하게. IELTS는 이제 라이팅이 두 파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 옥토는 라이팅이 한 파트밖에 없고 그냥 이제 200자 에세이인데, 그게 되게 시간이 많아서 정말 편하게 이제 저는 집중해서 썼거든요. 그거를 한 파트 200자 에세이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학교에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리스닝은 좀 비슷해요. IELTS랑. 그래서 IELTS 공부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 리스닝은 이제 IELTS랑 비슷한데 이제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두 번 들려줘요, 오디오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 약간 긴장하다가 몇 번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들려주니까 정말 이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리딩도 IELTS와 매우 흡사해요. 근데 난이도는 물론 더 쉽고. 네. 이제 리스닝도 총 두 파트로 나뉘는데, 이제, 첫 파트는 이제 그냥 그대로 문제를 똑같이 따로 읽으면 되는 그런 정말 쉬운 문제? 이제 오디오가 들려주면 그걸 똑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여기 그 문제지에. 그래서 이제, 아, 답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는 조금 더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단어를 들어야 돼요. 그냥 이제 똑같이 읽기보다는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단어를 이제 들어야 돼서, 네, 그 정도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이 리스닝이라 했는데 이제 스피킹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타가 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피킹도 이제 아까 리스닝이랑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게, 스피킹은 조금 IELTS랑 다른 게 정말 좀 뭐지? 도움을 너무 많이 줘서, 왜냐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스피킹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 질문들을 이제 저희 이메일로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인 1조로 해요. 이제 스피킹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들이 조금 이제 말하자면 설명하면 복잡한데, 이제 과거형,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제 거기서 각각 한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너가 다녔었던 학교가 뭐냐. 근데 과거형의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또 현재는
너가 지금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래는 너는 왜 유크라니 가고 싶냐,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제 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야 돼. 이제 과거, 미래, 현재 이거를 따로 이렇게 그 한 문제 답하고 쉬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5분 동안 하는데 이 세 문제가 좀 저는 부족했거든요. 이렇게 좀 말이 긴장되면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형 문제를 저는 한두 문제 정도 더 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파트너가 주어지는데 그 파트너랑 같이 이제 2인 1조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파트너는 이제 그 미리 일주일 전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당일날 알려줘가지고 미리 연습을 못 하고요.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면 첫 번째 파트가 과거, 미래, 현재 이거를 이렇게 자기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파트가 끝나면 이제 최소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제 그럼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럼 그 상대방이 그 자기가 했던 그 질문을 답을 하고 이제 그 상대방도 똑같이 반대로 내가 그 말했던 그 한 5분 동안 말했던 거를 그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스피킹 때는 그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지 되게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 계셔요. 어, 채점하시는 분, 한 명 또 인터뷰하시는 분.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그냥 너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2인 1조로 이제 저희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노트가 주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냥 상대방, 이제 파트너가 했던 질문들을 이제 노트 테이킹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평가 방식인데요. 시험을. 잠깐만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몇 개만 좀 네. 해주실까요? 그래요. 혹시 그 네네네. 약대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그 한 클래스에 학생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 네.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전체, 9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 학생이 저 혼자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늦게 시작하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그 과정도 있더라고요. 1월 달에 시작하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한 4명 정도 한국 학생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일단은 9월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의대로 다니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2명이나 3명 정도 더 네네네. 의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언스랑 다르게. 네. 그러니까 지금 1월에 4명이라는 것은 약대로 4명 왔다는 것이 아니면 네, 약대로 4명. 그래, 한국 학생이. 네, 근데 이제 의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의대는 이제 저희랑 다른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도 아예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만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이 약대에는 없었고, 1월 달에 이제 약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학생이. 한 4명 정도. 네. 혹시 전반적으로 합격률이라든지 어떻게 지나겠는지 뭐 소식은 좀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다른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요? 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뭐 되죠? 네. 네, 예. 이제 제 친구들, 이제 저희 반에 있었던 애들은 다 외국인인데, 이제 걔들은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다 아랍 친구들이랑 일본 친구랑 그런 애들인데 걔들은 이제 제가 연락을 다 항상 주고받는데 다 합격을 했고요. 다행히 유클란에. 네. 네, 전부 다 그 약대를 친구들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세요? 이제 다른 과도 있어요. 한 명은 이제 관호학과를 지원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저랑 같이 약대를 들었는데 걔는 이제 의대로 다시 진학을 하려고 파운데이션을 다시 이제 그거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제 유클란 이제 그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진학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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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국 학생들도 진학은 아직은 안 끝났겠네요. 그 친구들이 네, 1월. 이제 아직 이제 소식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옥토라의 시험은 9월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네. 테스트를 보셨어요? 뭐라고요? 옥토라는 영어 테스트 있죠. 최종 테스트는 네네네네. 테스트 시기를 좀 알려주실래요? 언제 아, 네. 하는지? 그 테스트가 이제 총 한 3번을 걸쳐서 볼 수 있는데, 어, 12월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유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만약에 9월에 와서 그
IELTS 성적이 없으면 영어 이제 반으로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영어를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성적을 이제 그 맞을 때까지 70점을 맞거나 아니면 IELTS 10.0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냥 IELTS를 안 보고 옥토를 보죠. 훨씬 쉬우니까. 이제 70점을 맞기 전까지는 그 영어 반으로 등록되는데 9월에서 이제 12월까지 하다가 나는 영어가 자신이 있다. 그럼 이제 12월에 바로 시험을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이 없다 싶으면 1월 아니면 3월에 또 시험이 있거든요. 아, 1월이 아니라 이제 3월 아니면 5월. 네, 3월 아니면 5월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볼 수 있는데 한 번 이제 시험이 떨어지면 그 70점을 못 맞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이제 3월 달에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부담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다른 공부하고 막 그 뭐지 좀 시간 분배를 잘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영어 시험을 제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네 이제 자신 있는 학생들은 12월에 보고 바로 합격하면 이제 그냥 영어 이제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이제 학기 끝날 때까지 5월달, 6월달까지 네, 아니면 3월달 또 5월달에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약되는 관건인데, 그래서 네. 질문 영어에 대해서 좀 없는데, 혹시 그 라이프 사이언스 모듈 중에 잉글리시라는 모듈, 그다음 시간표에 잉글리시라는 모듈이 다 옥토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세요? 네, 그 잉글리시 모듈이 영어 제가 아까 수업이라고 따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왔을 때 IELTS를 준비하는 그 수업인 줄 알았는데 옥토를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그쪽 난이도에 맞춰져 있고. 네. 그런데 학생들이 좀 약간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좀 영어 성적이 낮은데 일부러 IELTS로 공부해도 되냐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따로 이제 또 문제집 같은 거 IELTS 문제집을 또 학생한테 주고 그 이제 수업 도중에 이제 IELTS로 또 따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토랑 IELTS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IELTS를 공부를 하면 옥토를 이제 통과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7.0이면 굉장히 좀 높은 영어 점수인데, 그래도 네네, 옥토 좀 때문에, 많이 좀 저도 부담이 됐거든요. 많이 높아서. 예, 그래서 옥토 때문에 네. 좀, 그죠? 지나갈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줬나 봐요. 그리고 다른 킬도 이 옥토를 받아줬다고 했나요? 네, 원래 킬이 제가 정말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킬의 지원을 이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옥토를 받아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셜은 아니고 유클란에서 킬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토를 이제 그 자매결합 맺은 학교는 아닌데 옥토를 받아준다고 어떤 과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약대라서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좀 약대는 다른 과보다 좀 더 성적이 높고 그래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교 담당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옥토 이제 이 킬에다가 이제 메일을 되게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제 받아주겠다고 옥토. 그래가지고 네, 합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지, 내년에도 옥토를 가지고 케일이나 다른 학교에서 받아줄는지, 왜 이것은 지금 받아준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오피셜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다음도 진행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제 평가 방식을 말씀드리면 화학이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많이 보는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중간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 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그 시험들은 다 이제 최종 성적에 안 들어가요. 최종 성적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딱 시험을 한 번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진짜 좋은 점이 만약에 최종 성적에서 떨어졌다, 성적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잘 본 것들을 다 합산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최종 성적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막 부담 가지지 말고 최종 성적 이제 한 번 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해도 그거 다 합산해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평가 방식이. 65점이고요. 이게 필기 시험이에요, 이게. 65점. 그리고 이제 랩 리포트가 아까 제가 프랙티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랩 리포트가 이제 그 저희가 실험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 실험에 대해서 이제 뭐 준비물은 뭐 들어가고 이제 뭐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그냥 그런 걸 다 그냥 쓰는 건데 랩 리포트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얘는 솔직히 말해서 성적을 되게 좀 잘 주는 좀 쉽게 주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네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랩 리포트 과제. 파이널 익셈은 이제 그냥 진짜 필기 시험이고 바이올로지도 똑같고요.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선생님들마다 다른 게 어떤 선생님은 이제 화학 생물이 60점 이제 랩 리포트가 40점인데 저희 선생님은 스킬스가 파이널 익셈이 60% 이제 이제 디베이트라고 그 스킬스는 조금 다른데 디베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토론인데 한 그 주제를 가지고 팀끼리 이렇게 서로 3대 3인가? 네, 2대 2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팀끼리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말 잘하면 이제 말 이제 또박또박 잘하면 이제 점수가 그냥 엄청 높게 받아서 얘는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아랍 친구들이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잘 못하는데 대부분 다 85점 이상은 맞았더라고요. 디베이트에서. 그래서 디베이트 85점 이상 맞으면 이제 다른 이제 파이널 익셈 60%는 좀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옥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멈은 최소 이제 65점 각 과목당. 이제 평균은 다 합쳐서 70점을 맞아야 됩니다. 이제 시험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생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근데 화학 시험은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는데 첫 5에서 5문제에서 10문제는 이제 객관식이에요. 그냥 이제 이거 A, B, C, D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되게 쉬운 문제들이라서 빨리빨리 풀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푸는 문제, 화학은 이제 풀이 문제고 좀 이제 긴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대부분 다 괜찮은 정도고요.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수업에서 제가 아까 그 문제집 같은 거 선생님들이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화학은 더 주세요, 선생님이. 생물보다 더. 이제 이것들만 풀면 대부분 이제 80점 이상은 나와요. 왜냐면 진짜 이 정도 난이도만 딱 나와가지고 어떤 것들은 좀 시험에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황했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네, 이 정도 문제만 80점 나오고 조금 더 이제 높은 혹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따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책으로 또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되세요. 네. 여기 그 공부를 여기서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가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 네, 저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는 저는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달라요, 좀. 여긴 영국이고 한국이랑 좀 시험 방식, 평가 방식 배우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어이기 때문에 미리 좀 가외 같은 거나 아니면 미리 이렇게 혼자서 자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할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저희 학생들 필요하면 좀 답변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좀 그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생물은 객관식, 주관식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객관식이고요. 첫 10문제 정도? 정확히 10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첫 페이지 정도는 이제 객관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그냥 이름 같은 거 외우고 이게 뭐냐 하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다 A, B, C, D 뭐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단어 같은 거 뭐 이렇게 긴 이렇게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DNA는 뭐가 뭐고 뭐가 뭐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난이도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생물은 화학이랑 좀 다르게 에세이가 나와요. 에세이가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거를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일단 그 단어들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들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돼요.
그 단어들을 그 에세이에. 그래야 점수가 들어가요. 뭐 똑같이 써도 뭐 DNA는 뭐고 뭐다 했는데 이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안 써서 점수가 많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이거는 근데 선생님께서 이걸로 엄청 포커싱을 많이 맞추세요. 거의 그 뭐지? 학원 선생님들처럼 뭐 이것만 해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나온다 하시면서 하셔서 진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 문제도 보통 한 20점짜리 문제거든요. 이게 어 한 시험이 보통 한 50점인데 20점이 에세이라서 좀 잘 하셔야 돼서 에세이 이제 위주로 이제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까 여기 밑에 팁에 적혀 있다시피, 네, 키워드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스킬스 시험은 기본적으로 아까 간단한 영어 리딩, 간단한 영어 리딩이란 게 뭐냐면, 저도 이게 좀 당황을 했는데, 처음에 이거는 저희가 안 배워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우는데, 시험에서 이제 그 IELTS, 옥토처럼 리딩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학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으로, 이렇게 리딩 에세이를 읽고, 이제 그냥 리딩 시험처럼 똑같이 질문을 답하는 건데, 진짜 쉬워요, 훨씬.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 스킬스이기 때문에,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수학, 그리고 이제 과학, 아까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네, 영어 리딩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베이스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방정식 통계가 나와요, 수학은. 이것도 정말 쉬워요. 그냥, 뭐, X는 뭐고, 뭐다,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려운 건 없으세요? 지금 특별히 아까 키워드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용어 뭐 이런 거 같은 사실 특히 생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생물이 조금 이제 공부할 때 훨씬 더 복잡해요. 그 화학보다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간다 싶으시면 중간에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셔도 돼요. 편하게. 제가 최대한 이제 경험담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뭐지? 학생들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 이 제 어려움을 겪는 영어도 분야예요. 그렇고 뭐 시험도 그렇고. 어, 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한국에서 화학을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은 완전 영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 생물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이제 공부하고 오시고 화학도 좀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까 네네네. 답변을 약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대학 지원할 때 그다음 유카스죠? 뭐 네네네. 학교에서 잘 주는지 뭐 이걸 물어봤죠. 네. 네. 이거는 제가 네,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그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저희가 수업이 한 수업당 2시간씩 하거든요, 저희가. 1시간 하고 약 10분 쉬고 1시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건데 이게 어드미션이라고 선생님께서 대학 뭐 인터뷰 같은 거 도와주시고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직접 들고 가가지고 대학교 지원하는 거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정말 너무 좋으시고 그러셔서 저는 그분 덕분에 솔직히 다른 대학 5개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클란도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킬 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킬은 이제 솔직히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따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유카스로 지원한 거를 정말 부담 없이 선생님들한테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좀 작성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지금 사실 대부분 뭐 대학이면 본인 대학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다른 학교 지원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많이 안 도와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네네, 그쵸, 그쵸,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엘츠 없이 옥토로 받아달라고 대신 이메일도 그 학교에 보내주고 네, 저희 선생님께서 대신 네,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지 몰랐. 네. 그래요. 네, 그다음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팁 같은 거 말씀드리자면, 스킬스 시험이, 이제 실험 문제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이제 그냥 좀, 어, 실험 문제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구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좀, 뭐, 제 화학 실험에서 나오는 좀 뭐, 쓰이는 용어들, 도구들, 그런 걸 이제, 네, 많이 좀 외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터뷰인데, 이게 이거는 지금 잠깐 제가 질문이 네네. 한 번 더 들어와서 혹시 네네네네. 루카스 통해서 어디 지원했는지 뭐 신뢰가 아, 네.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킬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클란 지원했고요. 근데 제가 유클란은 사실 지원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유클란은 유카스로 지원을 안 해도 거기 파운데이션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다섯 개만 지원이 돼요. 원래 일반 그 영국 고등학교로 가면.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으로 가서 총 6개가 지원이 되는 건데, 모르고 저는 유클란을 지원을 해버려가지고 5개만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클란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유클란 지원했고, 킬 지원했고, 이제 브래드포드라고, 거기도 약대를 다 지원했거든요. 브래드포드, 이제 리버풀 존 모스라고, 리버풀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도 약대를 지원했고, 이제 그리고, 버밍엄에 있는 아스톤 대학교 지원했습니다. 모두 약대를 지원을 하셨어요? 네, 5개 다 약대를 지원했는데, 네. 이제 리버풀 존 무어스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성적이 저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좀 신뢰를 안 했는지, 리버풀 존 무어스는 저한테 다른 과로 이제 오퍼를 주더라고요. 파머시티컬 사이언스라고, 약 제조하는 대로, 네, 그쪽으로 이제 오퍼를 줘서, 네. 다른 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 2개만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3개는 어차피 다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2개만 선택을 하면, 네. 그래요. 뭐 A레벨 할 때 그 현실적인 성적이 없고 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좀 지금 내신이 안 좋다든지 성적이 안 좋은 네. 학생들한테도 어쩌면 좋은 기회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쵸.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안 보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는 안 보고, 어차피 얘가 6월에 시험을 볼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오퍼를 다 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네. 음, 네.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약대 인터뷰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약대 인터뷰를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대학교 지원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약대 인터뷰도 같이 도와주셨거든요. 진짜 지문들 한 10개, 한 15개 정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이제 왜 약사가 되고 싶나? 이제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나?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흥분한 환자 있잖아요. 좀 화가 많이 난 환자? 그 화가 난 환자한테는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질문이 랜덤으로 나와요. 대학교에서 다. 제가 이제 다 인터뷰를 하러 갔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근데 질문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진짜 정말 좋은 점이 이렇게 정도 이제 한 15개 정도 이제 정말 공부를 하고 가면 거의 다 비슷해요. 형식이. 뭐 아까 제가 흥분한 환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 다른 뭐 대학교는 왜 그럼 뭐 흥분한 환자가 뭐 너를 해치려 하면 어떡하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매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클란 인터뷰는 제가 봤거든요. 이제 여기 질문도 있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클란 약대 질문은. 이제 오토와 마찬가지로 미리 질문들을 예상해서 보내줘요. 되게 좋죠. 이게 인터뷰를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딱딱 그러니까 질문들이 정확하게 너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조금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프를 줘요. 그래프를 주면서 이제 수치가 나와요. 뭐 당뇨병 환자는 그 안에 그 혈당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얘는 낮게 나와요. 그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얘는 왜 이렇고 얘는 왜 이러냐.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진 않는데 딱 그래프가 주어지고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바이오 문제 하나, 이렇게 바이오 문제 하나 아니면 그리고 수학 문제 하나, 수학 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수학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저는 조금 이게 뭔지 몰라서 좀 의아해했는데 막상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1번 50mg 그리고 5ml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제 50mg의 약이 이제 50ml로 뭐지 그 유닛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한국말로 네 보통 이제 50mg 약이 있는데 5ml로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수학 질문 네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유클란 인터뷰는 그래서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학교 인터뷰 킬 아 네네네. 있어요? 네. 네, 킬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킬은 이제 유클란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이제 제가 직접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터뷰를 이제 하러 가려면 이제 좀 차려입고 가야 돼가지고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스마트하게 셔츠 입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네 그런 다 분위기로 하는데 저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다들 막 양복 입고 빼 입고 막 구두 신고 그래가지고 긴장을 진짜 많이 했는데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학생들이 부르잖아요. 다음 들어오세요 하고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형식이냐면 교수님 한 분, 학생 한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학생은 이제 그 키 대학교 약대 4학년 이제 학생이 있었고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약국이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교수님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좀 이제 약대 관련 질문, 아까 이제 흥분한 환자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진짜 예상 못한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너무 당황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 이퀄리티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좀 평등한 거잖아요. 이퀄리티가. 그래서 이퀄리티가 뭐지 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 3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다행히 제가 합격을 했는데, 이퀄리티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뜻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학교에 있는 여러 명의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퀄리티를 너가 아냐. 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민감한 이제 흑인들을 왜 존중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퀄리티 그냥 뜻만 말하면 돼. 이퀄리티는 뭐 평등한 거다.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하는 거다. 그것만 말하는데 제가 딱 그냥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걸 딱 말했는데 거기 이제 그 학생이 웃으면서 그냥 그거다. 그것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이제 왜 흥분한 환자를 상대하고 싶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나오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말하면은 뭐 되게 나이가 어린 그 여성 손님이 오셨어요. 미성년자? 근데 그 손님이 아니라 환자죠. 네, 그 페이션스니까. 약국에 왔는데 그 이제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임신 못하게 하는 약 있잖아요. 네, 네, 그 약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알고 싶은 거는 뭐지 환자가 어린데 그 임신이 안 되는 약을 사려고 하는데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래서 혹시 뭐지?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이런 질문 제가 이렇게 뭐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냥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습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근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서 그다음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끝나시면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킬에 왜 오고 싶냐, 그리고 우리 학교 어떻게 알게 됐냐,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킬 말고는 다른 대학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혹시 인터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거나 이게 가장 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네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인터뷰가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셨어요? 아니면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어, 학생들끼리 연습을 좀 했다든지 아니면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인터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해도 시험이 점수가 뭐 7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인터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학이.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학교 아까 제가 그 킬 대학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고 이제 선생님 이제 저 인터뷰 좀 봐주세요 하면 이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봐주시거든요. 저는 선생님께 진짜 막 좀 귀찮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막 선생님께 막 귀찮게 메일 보내고 선생님 저번 주에 인터뷰 봐주셨는데 또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은 근데 되게 편하게 봐주셔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저가 혼자서 좀 준비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료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딱 그 질문 자료를 주시는데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요. 실제로는. 그 질문들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약간,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약간 흥분한 환자를 아니면 뭐지? 의사가 아니면 뭐 이런 질문도 나와요. 의사가 뭐 돈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주변 선생님, 주변 의사 선생님들 그 스태프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의사한테 따로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음, 윤리 도덕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정말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편하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네. 사실은 뭐 의대 인터뷰라든지는 조금 굉장히 좀 힘든데 지금 그쵸. 네. 의대 인터뷰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약대 인터뷰는 뭐 최소한 유콜란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네요. 유클라는 진짜 질문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질문도 한 번만 봐볼게요. 아직 네네네. 네. 그래 다른 질문 없고 예 계속 보자. 예, 네. 해주시면 될 이제, 것 같아요. 이제 뭐 도시네요. 예. 네. 이제 프레스턴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프레스턴은 이제 다른 도시보다, 잉글랜드 도시보다 물가가 되게 싼 편이에요. 기숙사나 학비나, 유클란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비가 엄청 싸잖아요. 썬더랜드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뭐 다른 대도시, 버밍엄이나 런던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정말 싸고, 정말 저는 이제 부모님 부담도 좀 덜고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어, 유클란이랑 썬더랜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골이라 하셨는데, 시골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시골은 아니고,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대도시 옆에 있거든요. 옆에, 왼쪽으로는 이제 그, 리버풀이 있고, 오른쪽에 맨체스터가 있어가지고, 기차 타고 45분 정도 가면 이제 있고, 기차비도 왕복 약 15파운드 정도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택시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도시가 좀 작아가지고 되게 걸어 다니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게 작은데 안에 있을 거 다 있어가지고 PC방도 있고 뭐 식당들도 엄청 많고 배달 음식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밤 12시, 1시, 2시까지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시골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너무 이제 편하게 잘 살아가지고 네. 네, 이제 제가 다른 기숙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기숙사는 학교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있거든요. 빨리 가면 3분 정도? 네.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3분 정도 걸려서 되게 가깝고, 시내까지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택시 타면 이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웬만하면 다 안 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기숙사라서 되게 깔끔하고 되게 조용해요. 엄청 좋고. 학생들이 아직 많이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가격 대비 다른 기숙사와 비교해서 방이 엄청 넓고, 진짜 그 다른 기숙사는 되게 기숙사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집처럼 돼 있어서 안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냥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진짜 집처럼 돼 있는 형식이라서 그런 기숙사라서 전 너무 정말 만족했었거든요. 더 빌리지란 곳인데 제가 살았던 곳이고 이거 제가 여기 가라고 막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태프가 뭐냐면 이제 스태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경비 아저씨 같은 경비 아저씨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리셉션에 항상 계셔가지고 택배도 받아주시고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지금 그 성향생 했던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는 아니고 지금 네, 학교 학교 기사는 아니에요. 네. 네, 그 굉장히 좀 다른 기숙사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이나 1월에 간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네네네. 혹시라도 락다운이 된다든지 혹시라도 뭐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왜 그저 프라이빗으로 그런 데서는 전화 인원이 서비스를 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책임을 져주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파운드리 코트라는 기숙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질문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희 사람들하고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기숙사 관련된 가이드북을 드릴게요. 여기도 룸 되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온 스위트라고 화장실, 샤워실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데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이게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시면 그다음에 런던하고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런던이 이 기숙사비에 거의 3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기숙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혼자서 제가 그 영국에 살고 있었을 때 프레스턴 가기 전에 직접 혼자서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전화하고 직접 집을 보고 이제 계약을 제가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기 좀 뭐해서 네, 비추예요, 저는. 왜냐면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영국인처럼 제가 혼자서 계약을 다 해야 되거든요. 따로 학교에서 해주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타는 이제 아까 제가 팁 같은 거 드린다고 했는데 생활비가 저는 대략 7, 8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60만 원을 받았어요, 월. 60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상당히. 왜냐면 저는 밖에서 음식을 되게 많이 사 먹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랬는데 6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요리를 안 하시거나 그러면 매일 배달 음식은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보통 한 7,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으면. 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은 뭐 네, 마트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학교 교사 안 하고 외부 교사 이용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아, 네. 제가 학교 기숙사가 별로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버밍엄에 살았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 학교 기숙사가 좀 많이 별로였어요. 그 고등학교 기숙사가. 그래가지고, 어, 학교 기숙사 하면 좀 인식이 안 좋게 생각해서 좀 별로겠지?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터넷에 구글에 쳐서 프레스턴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가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학교 기숙사를 갔거든요. 제 친구들. 저 혼자만 저기 가가지고 제 친구들은 다 학교 기숙사 갔는데 방도 엄청 넓고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7,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식료품이 이제 그냥 마트 같은 거죠.
마트 같은 거는 이제 보통 RD라고 ALDI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되게 대형 마트예요. 프레스톤에 엄청 커서 거기 웬만한 거 다 팔거든요. 그리고 테스코는 테스코가 그 홈플러스 좀 편의점 같은 거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냥 마트 같은 거. RD는 대형 마트, 테스코는 조그마한 마트라서 그 편의점 느낌이 좀 더 강해요, 테스코는. 그래서 여기는 도시에 몇 개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학교 앞에도 테스코 하나 있고 이제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여기서 장 봐도 되거든요. 고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거는 저는 이제 테스코랑 알디가 이제 시내에도 있기 때문에 시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 기준. 그리고 학교 기숙사도 참고로 걸어서 10분 걸려요. 제가 학교 기숙사 바로 옆으로 거기 살았거든요. 네. 이제 필요한 물품들 같은 거는 이제 후라이팬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후라이팬이나 뭐 침대 커버 그런 거는 이제 윌코나 알디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윌코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멀어서 15분 정도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학교 기숙사를 네. 학교 기숙사를 네. 사용하면요, 베딩팩,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침낭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요리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학교 기숙사에 신청하면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할인 쿠폰도 주고요. 거기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 끝나셨나요?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혹시 좀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 계세요? 그래요. 굉장히 좀 많은 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궁금했던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그죠?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심을 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사실 한국에서 대학생 중에서 어학연수를 좀 하고, 약대 파운데이션 가야지, 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하지만 영어 수업이라든지 학원 수업이 좀 원활하지 않는데, 지금 이 소식 들으니까 좀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드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따로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돼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추가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그래요. 지금 성인 학생 연락처는 제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과외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려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이 친구 또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면서 성인학생 약대도 다니면서도 혹시라도 파운데이션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친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 공부 바쁘겠지만 힘내서 또 도와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사장님, 혹시 할 얘기 있으세요? 예, 제가 아까 장학금 관련해서, 2,000파운드 진학장학금은 첫 해만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첫 해 아니고 4년 동안 내내 지급이 될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20파운드씩 해서 총 8,000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인터내셔널 벌서리라고 또 모든 국제학생한테 제공되는 게 1,000파운드가 있어서, 연간 3,000파운드씩 총 4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인데, 지금 이거 그죠? 최근에 좀 발표됐나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매년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회의들이 좀 딜레이가 돼서 저도 어제 저녁에 업데이트 받은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제 경비 계산하실 때 요거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을 하고 1월에 시작하는 분들은 얼리버드 장학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은 얼리버드가 지나서 500파운드 7월 말까지 있고, 그다음에 1월 시작하신 분들은 얼리버드가 1,500파운드 장학금 또 있으니까, 파운드씩 입학할 때 장학금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든 이번 9월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시작을 해서 2021년 9월에 가는 학생들은 4년 약대 코스 하는 동안 매년 2,000파운드 플러스 인터내셔널 참여해서 매년 3,000파운드 장학금 제공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건 진짜 단기적이에요. 올해만 하고 2021년 9월 입학생들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 계속 있나, 네,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 선생도 고마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